네, 정치한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도 나경원 원을 했는데 시리즈 원, 오늘은 투입니다. 나경원. 오늘 너무 왜냐면 관심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 띄워주긴데? 너무 띄워주네요. 예. 아니 근데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뻘짓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셔서 예. 요거 또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소재가 한번 많군요. 잡아봤습니다. 예. 예. 그 뻘짓의 영상을 한번 보고 와야겠죠.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는 박수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완성된다. 한마디로 독재 정권은 선거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엄청난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국 뭔가 이상한데 하나씩 이건 아닌데 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 독재는 완성되고 맙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힘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무제한 대선에 마이크를 끄면서 박탈하는 것, 이것은 의회의 또 다른 독재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느냐? 이 입법 독재를 하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은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 지선을 앞두고 활동의 그 반경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네. 발언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소망교회 예배를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예. 요즘 나경원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계속 독재를 운운하잖아요. 독재합니다. 예, 윤석열 정권 때 독재에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쓴소리도 못하던 게 예. 나경원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연판장 돌리고 뭐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그래도 누르고 막 그러면서 한마도 반발도 못했던 나경원이 이제 와서 뭐 독재를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실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죠. 지금도. 아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50% 60% 나오는데 그것이 뭐 독재 때문이에요? 독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때처럼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을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관저에서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 구속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먼저 선동했던 나경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멀리 구구 쪽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발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라는 면에서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열심히 뭐 7대3 룰을 만들어서 우리 당내에서 경선을 내가 오세훈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강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본선 경쟁력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라고 뭐 잘못 드신 거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아니 오죽하면 민주당 쪽에서 나경원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네. 네, 땡큐죠. 사실 오세훈 시장이 나올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좀 애써가지고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뭔가 막 점수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저희는 땡큐죠. 왜냐면 나경원 후보는 그 시장을 나왔을 때도 지금 박원순 후보한테도 굉장히 크게 진 적이 있고 이미 한번 검증이 끝난 후보거든요. 예.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나경원이 뭐랬지? 나경원이 한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생각에는 마치 그때 명태규만 없었으면 예. 자기가 시장 후보가 되고 오세훈처럼 시장이 되고 막 이런 상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오세훈은 야인을 오래 지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간에 5년을 지내면서 나름으로는 자기 딴에 굉장히 많은 현금성 공약들, 선심성 공약들을 풀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되면 자꾸 나경원 씨라고 말하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되면 글쎄요. 뭐 저희로서는 땡큐다. 서울 시민으로서는 뭐 민주당의 경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하. 나경원 의원은요 좀 상상력이랄까요 정치적 표현의 편협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맞습니다. 의원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독재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만 하면 자기 맘대로만 안 되면 다 독재를 붙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입법 독재도 도대체 무슨 법안이 문제여서 그게 입법 독재라는 건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법이 있었던 건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근데
원래 이렇게 친했나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자주 만나요. 18일에도 생일 맞아서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생일 맞아서 국회의원 20여 명과 함께 그 예.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소망교회를 같이 갔어요. 그렇죠. 예배를 어디서 보느냐, 어느 교회에서 보느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MB 하면 소망교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MB와 티타임도 하면서 소망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의 덕담, 그러면서 기사화하면서 계속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후보 행보를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있다. 원래 뭐 보수의 그런 큰 선거를 나가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MB를 만나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행보는 예측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MB 대통령 당시의 청계천 복원 그리고 버스 환승제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하면서 치하하는 서울시정 그다음 후보는 나다라는 거를 아하. 눈도장 찍기 위한 오늘 행보로 보입니다. 네, 예. 무슨 필승 소울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위해서 뭔가 도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데 잘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 MB와 나경원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경원 네. 의원이 2007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다가 사실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MB 이후로 뭐 국민의힘에서 MB 다음에 오세훈 다음에 나경원이거든요. 나경원이 안 되면 오세훈이고 오세훈이 안 되면 나경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내세울 만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시장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 당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빌 만한 언덕도 MB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MB를 만나고 거기서 뭔가 마치 승은을 입은 것처럼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서울 시민들께서 그걸 보고 나경원이 뭔가 서울시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야 미래 비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글쎄요. 예.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의 위원장을 맡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 당원들의 투표율을 7대 3으로 만드는 당원과 국민. 요것도 지금 경선 룰을 그 권고를 했다. 이 소식까지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단독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입지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지금 본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경원을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싸우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도 오선 의원이 그렇게 법사위원으로서 간사도 아직 지명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하여튼간에 천정군에 갔냐 그런 굴욕이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뭐 빠루에 대한 여러 가지 굴욕적인 민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버티면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도 계속 뭐 마이크 꺼지는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정말 보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에 대한 레파토리를 만들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행보들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뉴스토마토에서도 이틀 연속 나경원을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이슈로 해서 기소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선 이제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7대 3으로 하면은 당연히 내가 우리 당의 장원들한테는 지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대 3으로 차마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룰을 정하고서 본인이 선수를 뛰면은 그것도 정말 욕먹을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대 3으로 권고를 한다. 권고를 근데 한다. 5대 5도 의견은 있으니까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최종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올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7대 3이면 무조건 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확신을 있다. 보여주기 오. 위해서 여전히 뭔가 민주당과 싸우는 나경원 전사 이런 이미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 유튜버 행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연결선상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나경원 의원이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나경원 의원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23년에 김기현 당대표 나왔을 때 지지선언하던 날의 아침 사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예? 굉장히 울고 나온 것 같은 퉁퉁 부른 얼굴로 웃지도 않고 악수를 하면서 지지선언을 했어요. 조찬을 하고 김기현. 포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포기를 했었는데 하면서 울고 나왔었나요? 그때? 아니, 울진 않았지만 얼굴이 약간 굉장히 퉁퉁 좋진 부어.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특히 윤석열 지지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뭐 저출산위원회 그만뒀을 때도 그렇죠. 청와대 의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 의중은 아닐 거예요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바로 아니 우리 의중 맞는데 하고 여러 가지를 잘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린치를 당할 정도로 윤석열 측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하. 그 이후로
제 생각에는 장동혁 당대표가 되는 어떤 상황이 이 나경원 의원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의 구조, 당원들의 구조와 지지세가 이런 극우적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에서 어떤 자리를 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구할 만한 극우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선 의원님 말씀대로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체면치레 다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던지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이 나경원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극우들을 또 자기 주체로 토론회를 불러가지고, 그 무슨 포럼이냐면 그게 제가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보수 유튜버 단체가 있대요. 보수 유튜버들은 연합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유튜브 총연합회 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시상식을 했는데, 그걸 나경원 의원이 주체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여러분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관련해서 이거 다 여러분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우적인 유튜버들에게 소구를 하기만 하면 성공 모델인 장동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나도 7대3 하면 될 수 있다. 본선 경쟁력?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나경원이 이겼었는데 여론조사를 좀 이제 바꿔서 오세훈이 된 거다,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선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엔 경선은? 나다. 아하. 마이 턴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이 턴. 그리고 실제로 지금 5선이나 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목표는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정말 뭐 대선 후보 집권 이런 거겠죠. 예. 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정치의 막바지라는 걸 알아요. 육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직도 거기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 비판밖에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못한 서울시장을 이번에는 꼭 사수하겠다라는 결기는 대단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든 말든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회에 그냥 극우 유튜버 초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자료화면도 있었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김민수, 김민전, 이진수, 김태규, 그리고 대표적인 강용석, 극우. 고성구, 전환길은 또 라이브로 뭐 어떻게 네. 연결해가지고 함께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영상 준비 안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진숙이다. 요거 있잖아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아찔하네요.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국우 유튜버와의 연대. 결국에는 7대3에서는 내가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와,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되게 가관이더라고요. 어허. 이진수 오랜만에 위원장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언론의 숨구멍이다라고 또 치하를 하고, 진짜 시상식도 했어요. 그리고 네. 나경원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을 하게 본인이 됩니다. 상을 받아요.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초대를 한 것인데, 또 시상식에 시상을 누가 하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또 시상을 합니다. 뭐야. 그래서 정말 뭔가 판타스틱한 세레모니가 그들의 국부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와, 이럴수록 정말 국힘의 지지나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지선이나 이런 것도 너무 국민의 눈높이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걸 대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에 대한 결기가 아닐까. 그래서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참 좀 측은한 부분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서울시장 후보 되는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아하. 다시 한번 반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씁쓸하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요. 나경원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기가 이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7대3 룰을 하고, 저희가 볼 때도 아마 나경원 의원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7대3이어도 우린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이제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씩 이제 자기가 변화를 하겠다고 뭔가 중도로 가서 이기기는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뭔가 아직 시장 선거까지는 오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게 우리가 마냥 즐겁게 나경원 의원의 이 엽기적인 행보를 웃기만 하기에는 좀 진지하게 봐야 될 측면이 분명 있을 거라는 근데 생각이 놀라운 거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 해서 이길 때
득표율이 54%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높아요. 많이 높네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비례로 시작해갖고 4번에 지금 총선에서 선거를 예. 나왔거든요. 그때 46, 49, 43% 그랬다가 이번에 유일하게 50%를 넘었고 54%의 득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작이 그런 중도 사실 보면은 동작이 좀 나름 부동산 값도 비싸고 그래서 보수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지원을 갔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경원이 이겼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중도의 표심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그래서 아. 우리가 나경원이 나온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우리도 긴장하고 그거에 더 좋은 후보로서 뭔가 맞대응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더 좋은 후보가 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심을 지금 밝히기에는 여러 여러 후보들이 있으시긴 있어서. 하시군요. 예, 저희 동료 의원들이었잖아요. 아하. 사실 그래서 훌륭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 아직은 뚜껑을 열기 전이니까 조금 더 뚜껑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사심을 아니 내보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시니까 네네. 누가 시장이 돼야 된다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일단은 서울시정을 탈환해올 강한 후보,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이번에 대선에서 절반 과반수 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개혁신당 정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게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실정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중도 확장적인 많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제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이니까 재미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로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면 좋을까를 가늠하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세세하게 각자 정말 재밌는 공약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주목해 예.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서울 시민들은 결국에는 서울시 행정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 서울시 이런 행정을 잘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돋보여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친소관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서울시는 우리가 사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럼요.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시와 같이 연대하면서 행정이 되지. 그래야 종묘 이슈, 여러 가지 뭐 세운상가 이런 것들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중도표들이 아, 정말 민주당의 이런 후보라면 본선에서 경쟁력 있고 일 잘할 것 같다라는 신뢰를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까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우, 서울시장이 예? 되게 국무회의에 이제 멤버는 아니지만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 정도로 이제 대통령이나 전국적인 이슈에서 서울시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께서는 대통령 다음에 또 제2의 리더를 뽑는 선거라고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냐 내지는 우리가 리더로서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사람 이냐의 또 관심사로 또 선거를 보시기도 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때가 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또 동반자로서 결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인가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어우, 제가 어제 자면서 성수동이라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거든요. 그 영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예. 지금 생각이 여기까지만. 약간 떠오르기는 했는데 네. 네. 아니 예. 두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서울시장 네, 가져와야 꼭 되기 탈환해야 때문에. 됩니다. 예. 저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 서울시가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죠. 국민의힘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70%가 국민의힘이라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야지 구청장들도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 다 마포 바꿔야 제가 살고 됩니다. 있는 곳도요. 갑자기 로고가 마포가 파란색이었다가요. 로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또 길도 빨간색으로 깔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의 변화를 다시 원복해야 된다. 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나경원 당신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